오늘은 일주론에서 을묘일주를 가지고 배우자의 상과 배우자의 활동성, 능력,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넓혀서 이 을묘일주라는 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타고난 명과 운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 독립, 그리고 부자로 될 수 있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을묘일주는 일주라는 것은 나를 상징하는 오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행 을목은 음간이고 밑에 뿌리라는 목의 뿌리, 을목의 뿌리 묘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고, 그 록은 비견으로서 배우자 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묘목의 정기을이 걸록으로서 활동성이 강하고 오행의 세력 목이 평균 이상입니다. 을목은 지지, 묘에 음지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천간과 지지가 같은 목으로서 간요지동이라고 합니다. 을묘일주는 자와 축이 공망입니다. 그리고 정록을 띠고 있죠. 을묘일주를 가지고 나의 타 육친과의 관계를 12운성이라는 사주 분석의 툴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운성은 12바퀴의 순환고리를 이야기합니다. 절, 태, 양, 장생, 모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일주에 있는 배우자궁과 나와 관계가 재물이라든지 관성이라는 관이라든지 인성이라는 문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식상이라는 먹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나와 형제라 동료와 같은 비견 급제, 이 5가지가 펼쳐져서 십신이 됩니다. 음양으로 십신이 되죠. 이것을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더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제와 편제죠. 을묘라는 일주와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은 남자에게는 여자요, 배우자를 뜻하고 여자에게는 시집을 뜻하고 재물을 뜻합니다.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과 무토는 정제관계고 무토는 묘의 욕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정제, 부인은 이런 무욕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좀 사치스럽고 유흥을 즐기고 끼가 많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끼가 많고 사치가 많고 유흥을 즐기기 때문에 부부 유정하게 해로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재물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지만 사치와 낭비가 많으니 재물이 버텨낼 리가 없겠죠. 목욕이란 말은 정제와 편제, 정관과 편관을 12운성에 맞춰서 그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에게 정제는 무토요, 편제는 기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남자에게는 배우자요, 따박따박 일정한 금액을 받는 월급을 뜻하고, 편제는 울타리 밖에 있는 여자요, 또는 금융융통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능력을 편제라고 합니다. 무토, 정제가 일지치지, 배우자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12운성으로 나타내면 욕지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정제, 무토는 부인으로서 12운성 무욕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치유흥을 즐기고 끼가 많고, 그래서 다툼이 많고 부부 유정하기가 어렵다. 재물은 크고 대단하지만 사치가 많고 낭비가 심하다. 목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씻겨 없애는 것이므로 재물 환경은 대체적으로 소모와 낭비가 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을묘일주에게 있어서 기토는 편제로서 12운성 병지에 앉아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편제는 일상적으로 금융융통으로서 금전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편제가 묘지지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모양으로 있고, 또 을이 묘에 뿌리를 내리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목국토로서 토의 기운은 약합니다. 그래서 기토 기운을 묘라는 비견이 흡수하여 편제 기토는 비실비실한 병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 목 토끼가 토를 제극하여 강제로 다 가져가고 그 소모된 상태가 바로 기토로서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을묘 일주는 신금과 경금은 을목에 대해서 관성으로 작용합니다. 경금은 을에게 정제로서 12운성으로 태지자리, 즉 어린아이를 잉태한 엄마의 모습이다.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을에 대해서 신금 편관은 절지로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 죽음을 넘어서 이제 완전 끊어진 상태를 절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주에 대해서 관성, 정관과 편관은 12운성 절태지로서 관성이 굉장히 무력한 자리에 있다. 남자에게는 관성이 아들이요, 또 직업이요, 그리고 직장을 뜻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위라든지 어떤 권력을 뜻하는 자리입니다. 남자에게는 정평관, 관성이 절태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아니면 명예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추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자에게는 관성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가 무력하다. 그러니 본인이 가주가 되고 가정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운과 어떤 상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평관이 절태지로서 관성이 무력하나 을묘로서 뿌리를 내린 건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걸록은 녹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큰 높은 지위라든지 그런 권력을 쓸 수는 없지만은 낮은 벼슬의 어떤 직이나 전문 자격 기술이라는 기술 또는 교육직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을묘일주는 자기가 앉은 뿌리에 자기와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하고, 을은 묘에 대해서 어깨를 같이 하는 비견으로서 나의 경쟁자요, 좋게 하라는 동업자도 되겠죠. 가 나의 처궁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의 처궁 또는 그 다음에 배우자, 남편을 넘보는 어떤 형국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녀 공이 배우자 궁에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의부의초층으로서 해로하기가 어렵다. 여자의 팔자의 경우에는 경금 정관, 즉 남편이 희군성의 태지의 궁에 앉아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어루만지고 사랑스러운 행위에 어울리는 배우자상으로, 그런 모습과 행위를 하는 배우자라면 부부가 해로하기가 어려우나, 이런 기운과 모양과 상을 띠고 있다면 어느 정도 부부 유정하고 해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로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무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능한 남편이 아닐 수가 있다. 남자 팔자의 경우에는 남자궁은 12운생의 모욕지로서 무토 정제, 즉 배우자상은 그 성욕의 모욕지에 담겨 있으므로 그런 어떤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 12운성 모욕지에 담겨 있는 기운의 상과 활동력은 오행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그러니 주체성이 약하고, 또 돈이 생겼다 하면 웬 떡이냐 하고 백을 사고 맛인 것 먹고 명품 등 사치와 폼을 잡는 데 돈을 다 쓰니 부부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배우자가 직업적으로 만약에 처가, 아내가 명품이라든지 어떤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해로할 수 있고, 만약에 직업군으로 장식이라든지 패션, 주얼리, 디자인, 연예인 등 활동이 한다면 모욕지 기운을 상쇄하니 배우자 인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연이 상당히 불안하다. 묘 자리가 사양 지처 자리로 양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발산하고 또 자랑하는 어떤 기운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양으로서 4개의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기가 남아도니 그 해소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귀를 쫑 쇠우고 가시하고 예쁜 척하고, 이런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해로움이 발생한다. 장점으로는 끊임없이 이리 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활동성이 왕성하고, 또 토끼는 자기 집 거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니니 무역이나 여행가 또는 역마 속성이 있는 항해, 항공, 통신, 물리 등에 어울리는 직종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최고야 하면서 자존심과 그런 어떤 기분을 북돋아 주면은 굉장히 자기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을이 묘를 만나면 녹으로서 자기 애가 강하고 걸록이죠. 또 걸록은 또 뭐냐면 그 관이라는 것을 대용해서 쓰기 때문에 쓰나 우리가 도장이라고 하죠. 인수, 도장 또는 어떤 위임된 권력과 연결되지 않으니 지위가 높지 않고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 일만 하고 다른 어떤 큰 직위가 아닌
것으로 을이 묘를 만나 걸록으로서 자기애가 강하고 과를 대용해서 쓸 수는 있으나 인수로서 어떤 도장이 없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공직이나 교육직 등 어떤 전문직으로서 연결해서 직업적으로는 쓸 수가 있고, 그러나 육친 환경이나 경제적인 독립 환경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명과 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수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서라든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라는 것을 없는 듯이 사용하면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환경으로 또는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타고난 명과 운을 정확히 진단해서 타고난 명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 차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독특한 어떤 다름이 가지고 있다. 이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타고나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과 뭐 차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재능이 빛을 내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가치 실현으로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를 알아서 타고난 명이 차별화된 좀 더 자기만의 어떤 다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발굴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직업과 일로서 승화되고 그 승화된 일이 즐겁고 그리고 나만의 장기를 발휘하고 자존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을묘일주같이 그 경제적인 환경이나 육친 환경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주팔자로서 타고난 특별한 재능, 뭔가 다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죠. 이렇게 다른 기운,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재능을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남다른 발상,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존 요소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영수도 잘해서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해서 그렇게 안정된 자리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쭉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교육제도의 하나의 그대로 틀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지금은 앞으로는 어떤 거대한 물결이 산업 기반을 뒤집을 거다.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4차 산업혁명, AI의 혁명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앞으로는 국영수만 잘하고 수능 잘 보고 시험 잘 봐서 하는 것은 누가 해요? AI라는 기계, 로봇이라는 기계가 다 합니다. 지금은 우리 이 슈퍼컴퓨터가 잠깐이면은 500만 권에 대한 책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책을 한 권 읽고 그리고 소화하기 위해서도 몇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2, 3일 어쨌든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어떤 어려운 책은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수백만 권의 책을 바로 이런 딥러닝과 의해서 바로 응용하고 적용도 할 수 있는 어떤 경지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영수만 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젊은이들에게 미래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부가도 부강해질 수가 없죠. 특별한 뭔가 재능을 발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기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특별함이 세계 최고 재능, 유일무이한 어떤 창의력으로서 산업의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 특별한 재능, 특별한 탤런트로서 세계사의 흐름을 선도하고 인류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제4의 생산 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대세고 그것은 공짜입니다. 크니 젊은 사람은 용기와 어떤 모험을 가지고서 바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도전해 봄이 현 시대, 특히 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로 한계 체감의 어떤 법칙의 적용을 받았지만은 디지털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한계 생산 체증의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더 오히려 더 생산이 그 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이라든지 FG라든지 구글, 아마존, 알료알료 등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타고난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 실현을 하면은 그 가치 실현이라는 어떤 노동의 대가가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이 되겠죠. 여기에서 받은 월급의 한 10 내지 20%를 무조건 자금으로 떼서 노후 자금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복리 효과죠. 눈사람을 할 때 눈덩이를 굴리는 효과겠죠. 이렇게 돈이 바로 자본이라는 돈이 일을 하게 해야 우리가 바로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대는 노동만으로는 우리가 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된다. 가치 있는 기업, 경쟁자가 쉽게 나올 수 있는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의 장기 투자고, 이렇게 장기 투자가 바로 시작은 우리가 정부가 특히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지급 세금을 이연을 시켜줘서 55세까지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연리와 복리에 의해서 계속 불어나는 주신여 펀드, 즉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금융 문명을 좀 탈출하다, 금융을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원리로 움직이죠. 자본의 원리는 돈이 움직여서 일하게 하고 그 일이 또한 나를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내가 주지요 주인이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이제 성장합니다. 단지 바이올러트 등락이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 속으로서 그렇게 가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큰 팩터는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것들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원리고 또 속성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발전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아마존, 애플, 구글을 보십시오. 특히 아마존은 2011년 창업 이후 OF가 성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십시오. 2,0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600조 정도가 된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총 주식의 시가총액을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많이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자량이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은 가난해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명품이 사고 싶거나 그러면 명품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래서 어떤 소모적인 쾌락을 누리지 말고 복리, 투자, 이런 눈덩이 효과 이런 거로서 마음을 힐링을 얻어서 바로 10년, 20년, 30년, 40년 당규주차로서 그 투자의 어떤 상상을 그리면서 자산가가 되는 꿈을 꾸면서 마음 힐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씩 연리 7%의 수익률로서 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는 7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나서 월 50만 원씩 사교육비 투자하는 대신 50만 원씩 아이에게 투자한다면은 20살 성인이 될 무렵, 특히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7억 원은 돈이라는 어떤 자산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외비를 100만 원, 150만 원 해서 아빠 월급을 축내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결국에는 빚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특히 국영수만 잘해서 수능만 잘해서 서울대만 들어가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은 만땡이다.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하면 아이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자유를 주고 스포츠를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특히 자녀들에게 그런 것으로 북돋아 줘야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주식력 펀드에 아이와 같이 투자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경제를 배우고 자본운의 원리를 배우고 투자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기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대화를 통한다면은 엄마, 아빠,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어떤 3대가 그런 어떤 공통 부분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 돈의 흐름, 자본 이용이 밑에서 경제가 움직이고, 경제라는 그런 틀 속에 기술이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런 사고 파는 어떤 행위가 바로 이런 자본이라는 틀 속에 이루어지고, 금융이라는 틀 속에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 이미 하나의 한 나라가 전체 나라 속에서 속해서 같이 움직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문명의 탈출,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원리, 자본의 원리를 특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어떤 액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로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쳐들고 있습니다. 1년에 사교육비 연들이 30조 내지 35조라고 합니다. 10년이면 300조 돈을 만약에 이게 투자해서, 만약에 그게 투자해서 그 돈이 바로 젊은이들이라든지 창업자라든지 이런 속에 들어온다면은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고 투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좋은 기업, 아이디어가 많은 기업이 상장될 것이고, 많은 기업이 이 신생 기업이 창업을 이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그런 어떤 그 속에 그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도 받을 것이고, 시가총액, 특히 주가는 10 내지 20%에 대한 수익률을 끊임없이 견인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아이의 노후와 미래를 행복한 모델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노인들의 노후가 지금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OECD 중에서.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 은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애들 교육과 결혼 자금을 통해서 애들에게 투자하다 보니 정작 본인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이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시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한 어떤 라이프를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런 금융 문명을 탈출해서 우리가 행복한 부자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돈 금융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그 3대의 가치 서로 공유하고 상호 관심으로서 부모, 자식, 손자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대화가 보온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경제적인 원리도 알게 돼 있죠. 금융 원리도 알게 돼 있죠. 그리고 주식의 가치, 그다음에 그 회사의 경쟁력, 회사의 비전 등 그런 어떤 팬데믹들을 각자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실전의 교육이요, 경제요, 기술이요, 경제의 원리, 자본주의 원리를 배우는 길이죠. 그리고 나와 미래의 모습, 성장하고 발전한 상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신나는 일이죠.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기업의 리포트를 읽고 영업보수를 보고 이익이 나는지, 또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기술은 우수한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지 이런 대화를 가족이 경험한다면 이 세상 최고의 교육장이요, 스승이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단 부모는 아이에게 타고난 사주팔자의 특이한 뭔가 좀 다른 특별감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요,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 직업으로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그로 인해 아이는 자존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래야 자본이 일하는 원리, 장기 투자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여유자금을 모을 수 있는 추동력, 그런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죠. 각자 10년마다 변화하는 대운을 보고 인연과 사람의 인연과 환경이 달라지고, 또 그런 어떤 시기별로서 어떤 상태를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대운의 변화를 참작해서 또 시의적절하게 분산하면은 이런 리스크를 줄 수가 있죠. 부모가 하고 자식이 하고 손주가 해서 경제 금융 문명의 탈출이 되고,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부자로 가는 길이요, 가정 화목을 회복하고 국가를 부강하고 교육 문제, 경제 문제와 지배구조 타파, 노후 대비, 경제적인 독립을 등 깨심이 주의되는 길입니다. 가자, 여러분 다 같이 갑시다. 노동과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자. 그리고 3대가 경제 독립을 이루고 노후 준비를 하고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경제 민주화로 가서 바로 우리 깨시민이 주권 회복이 되는 길로 같이 갑시다.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주 부자철학 연구소 민의학과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민의학학 연구소를 치시면 상세한 이런 내용을 더욱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